어느 점심시간 나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다른 도시에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에너지는 방전되었다. 진짜 다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철저히 패배한 나는 식당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뭔가 신호가 필요해. 포기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뭔가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한 말일까? 신에게 기도를 한 건지 누군가에게 간청한 건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말한 건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그때 나는 의심에 휩싸였고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렇게 신호를 달라고 애원한 다음 집에 가려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보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온 차였다. 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도시로 가서 다음 세미나를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물론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앞차의 번호가 내 요청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나는 작디 작은 내 사무실로 돌아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회사들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언제나 그렇듯 영업 전화는 어려웠다. 되돌아오는 반응은 늘 한결같았다. 관심 없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고객을 만났다. 알겠어요. 한번 들러보세요.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바로 그날 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다. 그 후 몇 주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2년간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단 2주 만에 벌었다. 불현듯 뭔가가 뇌리를 스쳤다. 내 삶과 커리어, 미래를 영원히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포기를 거부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기적은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나는 엄청나게 행동했다. 내 앞에 있던 자동차의 번호판이 기적의 신호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딱 한 번 더 시도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때 기적의 순간이 온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오늘은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톤의 신작 집착의 법칙의 일부로 시작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10배의 법칙에서 저자는 평균을 넘어선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목표를 수정하고 책 속의 문장을 사무실 벽면에 새겨두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저자는 이 10배의 법칙이 출간된 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배 목표를 세우고 따라하려다 보니 너무 버거워서 삶이 온통 혼란에 빠졌어요. 이때 저자는 빠진 퍼즐 조각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건 바로 집착이란 개념이라 말합니다. 이 집착이란 마인드셋이 있어야만 삶과 비즈니스의 10배의 법칙이 비로소 적용 가능하단 겁니다. 그 마지막 퍼즐을 상세히 담은 책이 바로 집착의 법칙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막 벗어난 빈털터리였던 그랜트 카톤은 처음엔 아파트 20채를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오직 이 목표에만 몰두한 결과 이룰 수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목표를 키우고 확장해서 이제는 5,000채가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개인 비행기까지 소유하게 되었죠. 백억종이 저에게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집착했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집, 이걸 갖는 거였습니다. 좁은 집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 방 2개, 그리고 욕조조차 둘 수 없는 작은 욕실은 내 식구가 살기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 70평대 아파트였던 그 친구의 집엔 무려 6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집에 처음 가본 저로서는 그 집이 미로와도 같았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나가려는데 화장실이 있던 방문을 열면
거실이 아닌 또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그 방문을 열면 이번엔 서재가 나오고 당황을 해서 나중에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뭔가 모를 자존심 때문에 그 집 주인인 친구를 부르지 않고 혼자 한창을 헤매다가 겨우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투덜거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찌 그리도 철이 없었을까 싶지만 옛날엔 방 한 칸에 7 식구가 살았는데 하시는 부모님께 그건 옛날이잖아. 밥 먹는 식탁이 바로 화장실 코앞이잖아.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셨던 당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저는 그날 집에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구나. 넓고 쾌적한 집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되었고 그 후 한 번 더 누군가의 집에서 길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 어떤 학생이 집에서 개인 과외를 했던 첫날, 이번에도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아까 그 공부방으로 가려는데 또 다른 방이 펼쳐지고 그 방의 문을 열면 또 새로운 방이 나오는 겁니다. 한창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그 학생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계신 방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 액자가 있어. 그러자 곧 학생이 웃으며 저를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집안에서 데리러 오다니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검색한 그 아파트의 평수는 92평이었습니다. 개인 과외를 하러 여러 지역을 전전하고 교습소를 차리고 다시 학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저는 누군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평수의 집, 이걸 갖는 게 강렬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학원 사업의 첫 5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중학생 개구쟁이들이 학원 로비 카펫 위에서 불꽃놀이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줄 아는 것. 학생의 거짓말만 믿고 잔뜩 오해한 학부모님이 원장 나와 하시며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쏟아내질 않나. 애정을 가지고 키운 강사가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바로 근처에 학원을 개원하고 그걸 따지러 갔다가 경찰에게 양팔이 잡힌 채 끌려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엉엉 울며 양팔이 붙잡혀 나올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도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씩씩하게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수업을 했죠. 저에겐 첫 집이 20평대가 아닌 누군가 길을 잃을 법한 아주 큰 집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착한 결과 그 목표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망이나 이루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목표였다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싹싹 빌어야 했을 때, 누군가 쏟아부은 욕설들을 온몸으로 다 견뎌야 했을 때, 믿었던 누군가에게 연달아 배신을 당했을 때, 심각한 성대 결절로 더 이상 강의를 하면 목소리를 잃게 된다고 의사의 경고를 받았을 때 아마도 그만두었을 겁니다. 다음 단계의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했고 또 집착해서 이루고 다시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고 그래서 지금은 4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4개월 남아있네요. 이루고 싶은 목표들 중 정말 중요한 한두 개만 남겨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건 어떨까요? 나머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곧 다가올 2024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남은 4개월 미친 수준으로 집착해서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